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이네요. 자꾸 이렇게 가리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할까요? 5월이니까 빅스마일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네, 7일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일이니까 다음 주부터죠, 그죠? 네. 꽤 큰 매출이 일어날 거고,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전 회차 수 11월이죠. 11월에 참여했던 셀러가 이제 매출이 더 좋아지면은 슈퍼딜이랑 올킬 쪽으로 확대해서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빅스마일 데이. 준비를 좀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열심히 이제 파는 시기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수료 관련해 갖고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으신데, 최대 수수료가 그 20불 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고, 뭐 약간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최대 수수료가 한 23%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래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23%가 무조건 제외되냐, 안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18% 15%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최대 23%까지 되는 거니까 보시면서, 정상금액 이렇게 예정금액 뜨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서 계산 잘 하셔야 손해 없이 잘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채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거의 주제를 꺼내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나 그런 관련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5월 첫째 날이라서 저희가 그걸 해야 돼요. 그 과정 설명, 그리고 월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일정 보시고 시작을 해보시죠. 화면 돌리겠습니다. 보시면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서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ESN 플러스 상단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파트너 센터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클릭해 보시면 저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가이드 제작하느라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최신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최근 뭐 하루 이틀 전 거는 반영이 조금 안 돼 있긴 한데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영상을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라이브 수강 신청이랑 그다음에 교육센터 TV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폼이 뜹니다. 그리고 일정이 쭉 나오죠. 오늘 첫째 날 5월 2일 1시간 상품 등록하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주 9일날 이제 풀필먼트라고 해서 스마일 배송 관련한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16일, 23일 이렇게 해서 컨텐츠 데이, 마케팅 데이.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 혹은 뭐 저번에는 미니샵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 이렇게 4개의 라이브로 운영이 됩니다. 주제는 그때그때 시즌에 맞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서 조금씩 더 설명드려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특이한 게 또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출석 체크나 이런 알람 같은 거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작할 때 미리 1시 반 정도 이때 그 문자로 다 링크를 드려요. 알람도 드리고. 나는 그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센터 TV 있잖아요. 클릭하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뜨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켰을 때 링크가 이제 쭉 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창업 TV 관련한 내용이나 보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오셔갖고 그냥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필요하신 부분은 딱 잘라갖고 되게 짧게 해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고, 다들 매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도입부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추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정이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이라서 등록데이에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인하 및 일부 서비스 가금 조정 해갖고 뭐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적인 판매에서.
일단 여긴 수수료 인하가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거고, 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죠. 아싸 막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적용 시점 5월 24일 오전 8시부터 된다라는 내용이고, 서버 이용료 신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월에 500만 원 이상이 달성이 되면 5만 5천 원이 부과됩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없었던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김대영 차장님이랑 이 금액은 어디다 녹여야 됩니까? 광고비에 일단 녹이고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월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점은 6월 1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보면 할인 쿠폰 서비스 이용료 과금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거는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게 과금 방식이 바뀐 거죠. 변경된 내용만 보시면 5월 24일 8시에 똑같이 또 반영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면 카테고리 서비스 이용료 플러스 당사 지원 모든 구매 고객 할인 금액의 15%였어요. 예를 들어 쿠폰이 뭐 1,000원짜리 쿠폰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고 치면 1,000원에 15%는 150원이죠. 150원이 이제 추가로 저희한테 청구가 됐었는데, 판매자들한테. 근데 그게 지금 15%가 아니라 이제 20%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150원이 아니라 2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 기준으로. 네, 1,000원 기준으로. 할인된 금액의 20%가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였군요. 네네. 요거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감액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거니까 내가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이 빠졌네, 이거 왜 빠졌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선 공지 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품 등록 변경이 돼서 이 베타 버전 이용하기, 이제 이걸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관리에 이제 등록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건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왜 안 뜨죠? 뭐라고 뜨네요. 오늘 그 구형으로 해야겠네요. 안 뜨니까 어쩔 수 없죠. 등록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폼은 똑같아요. 이 네 가지의 탭, 요 상단에 탭 있잖아요. 요 네 개의 탭이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이동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 또 공지사항 보면 미니샵 개편하잖아요. 등록할 때 이제 미니샵에 어떤 카테고리에 또 등록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 틀이 변경되면 안 되죠. 어차피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필드 값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다. 필수는 뭐였냐라고 하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하다, 늘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상품명 두 번째 거, 그리고 이 별표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판매 가격. 또 하나 이제 좀 좋아지는 게 판매 기간이 이제 90일까지였잖아요. 새로 개편된 ESN 플러스 요 안에서는 한 번만 더 클릭해 볼게요. 되나?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시면은 상품명, 카테고리도 이제 추천하는 방식, 이따가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기간 설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설정 안 함으로 하면 무제한이다, 여기 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또 달라진 부분이고,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올 때 임시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상품 등록하다가 임시 저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개편 중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옵션,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그리고 인증 정보, 판매 방식,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배송 내용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출고지, 뭐 반품지, 뭐 설정은 다 똑같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디죠? 추가 정보군요. 여기 보면 이제 미니샵 스토어 카테고리를 설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뜬 거예요. 요거 하나 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서, 역시나 내가 등록을 할 때 필드를 미리 엑셀로 좀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미리미리 다 작성을 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뭘 하시는 거예요? ESN 플러스에 들어가셔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지. ESN 플러스 틀어놓고 여기서부터 이거 채우면서 가야지 라고 하면 보통은 상품명에서 시간 다 끌리죠. 그냥 미리 찾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게 되면은 검색어를 찾아서 넣은 게 맞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검색어 다 찾아두시고 그 검색어 기준으로 50자를 채워넣으시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카테고리 역시도 최근에 좀 많이 뭐 알게 모르게 바뀐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등록했나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내 검색어를 포함하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두신 다음에 선정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네, 오늘 등록하는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뭐 매출에, 네, 매출은 아마 떨어지셨을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물론 저 위에 이야기한 뭐 알리테무 영향이 있죠. 없을 수 없어요. 왜냐면 트래픽이 글로 가니까 거기서 쿠폰을 제공하잖아요. 지금 가장 그게 그 금액이 조단이잖아요. 쿠폰 제공하는 게.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아무래도 고객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3만 원 미만의 상품들이 타격이 크다라고 지금 기사에 이미 나와 있는, 그 3만 원 미만의 이용을 하는 사람이 78%인가요? 그렇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걸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저번 주 기사죠. 저저번 주 기사 기준으로 해서 그 떴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슈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연단위 리밋이 금액이 450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150불만 넘지 않으면 그쵸? 관세부가서 이런 거 안 내고 그냥 계속 해외 쇼핑을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 그래서 리밋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 법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동일한 상품을, 제가 알기로 3년 안에 동일한 상품을 재구매하는 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아요. 해외 직구 기준으로.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약간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관세 기준으로 해서, 관세법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물류가 있든 해외에 물류가 있든, 그 중국이든 어디든 물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모아서 발송하게 되면 동일하게 관세 부가세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붙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약 한 1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많게는 30%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세부 조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뭐 선거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갈 텐데, 법안은 다 올라가 있다라고 전 들었어요. 이게 되게 높은 분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로 법안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하는, 네, 이런 절차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했고, 그게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올해 10월, 11월 정도 될 건데 늦으면은 내년까지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년은 버티셔야 되는 상황. 저 역시도 보면서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새로 진입되는 어떤 그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사 위주의 판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행사를 해요, 요즘에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할인을 엄청나게 합니다.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게 책정돼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게 빈번해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판매에서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이렇게, 네, 그래프가 조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베개 수요가 늘 있는 건데, 이 수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빈번하게 나눠져서 뭐 예를 들어 20, 20, 20, 20, 20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출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물결이 되게 잔물결이겠죠. 막 등락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행사를 해버리면 원래 20, 20, 20 가야 되는 게 갑자기 60이 앞으로 딱 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뭐가 사라진 거야? 40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40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등락이 이렇게 갔다 갑자기 쭉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을 기다가 다시 행사가 올 때 다시 위로 올라 이런 식의 이제 무언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아니죠. 작년 제가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빅스마일 대회에 참여해라 뭐 빅스마일 대회 사장님들이 참여한다고 저한테 100원이라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원도 이득이 없어요. 근데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위를 봐라. 기업들이 하는 어떤 프로모션이나 기업의 방향성을 봐라. 그러면 저거는 왜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 풀도 자라나지 않는다. 왜 뿌리까지 뽑아먹어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그 환경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냐면 쇼핑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쇼핑이 어딘지는 다 아실 거예요. 쇼핑이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어뷰즈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더 이제 핵심적이라고 보는 거는 기존에는 쇼핑의 상단에 올라가면 판매량이 많아졌지만 지금은 그런 검색 순위보다는 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놓고 뭐 그냥 핸드폰 좀 줘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인들 이런 이 계통에 없는 지인들을 혹시라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네이버 앱 좀 실행시켜봐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 걸 받아요. 그리고 내 상품을 똑같이 검색해봐. 그러고서 내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달라요. 이거를 흔히들 말하는 이제 반응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응형답지 않은 반응형 이런 것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광고 형태도 지금은 예전에 무료로 풀었던 구자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다 풀어서 그냥 이 상품을 받던 사람한테 추천도 해주고 보여주고 했던 이런 구자들이 지금은 다 광고 구자로 다 바뀌었어. 전부 다. 그래서 그 구자에서 보여졌던 내 상품의 노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고를 더 쓰란 얘기냐라고 할 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최적화된 광고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가격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에다 광고를 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여쭤봤거든요. 대다수가 아직도 가격을 낮춰놓고 그냥 최적화된 광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건 판매자 입장이죠. 보통의 고객들은 쇼핑에서 이렇게 봤을 때 포유 랭크 순으로 보지 그걸 네이버 랭크 순으로 바꿔갖고 리스팅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노출이 계속해서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이따가도 뭐 크롤링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게 긁혀서 나가지만 예전에는 긁혀서 나가면 내 상품명과 카테고리에 매칭된 정확한 노출 기준으로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반응형으로 바뀌면서 이쪽에서 땡겨져서 오는 게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형태가 바뀌니까 클릭 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클릭 수를 누군가는 가져가기 때문에 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뭐 3만 원 미만의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행사에 잘 참여를 못 하시는 분 거기에다가 이 반응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빠졌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하나하나 좀 수정을 해봐야죠. 행사도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집도 만들어서 반응형을 잘 만들어 보시고 광고의 확장성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광고의 확장을 좀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돌리거든요. 왜냐면 이 반응형으로 되면서 노출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한계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고객을 끌어들어오는 어떤 형태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많이 하는 추세라서 예전처럼 일반적인 광고만 해갖고 노출 순위를 판매량을 만들어서 노출 순위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뭔가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각 사이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지마켓 옵션이니까 지마켓 옵션은 반응형이 아니에요. 그냥 리스팅이에요. 판매량 순으로 올라가. 근데 우리가 여기만 본다라고 한다면 판매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가격 비교에 영향을 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타잖아. 근데 거기에 트래픽이 망가진 순간에 들어오는 인입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마켓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이야. 피부로 못 느끼죠. 그죠? 근데 내가 지마켓 매출이 좋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분명히 피부로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마켓이 행사를 하면 다른 사이트 그 매출이 같이 성장합니다. 근데 지마켓이 뭔가 행사를 안 해버리면 다른 마켓도 감소해버리죠.
그런 얘기는 지마켓에서 들어온 고객이 외부로 나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주일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 매출 좋죠. 왜냐면 금, 토, 일이 뭉쳐서 오니까. 화요일 날 매출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은 별로였을 거예요. 오히려 수요일이 더 좋으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 매출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좀 감소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마켓에서 쿠폰을 공격적으로 적용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비교하시면 돼요. 쿠폰이 막 적용이 되는 건 당연히 우리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는 이 날에는 고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쿠폰을 발행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이 날은 그냥 쿠폰을 조금 더 빼놓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4월 전체적으로 매출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4월에는 지마켓 행사가 없었어요. 아시나요? 작년 8월부터 해서 3월까지 행사가 매달 2주씩 있었거든요. 4월에는 행사가 없었어. 특정 카테고리 빼고. 행사가 없었어. 왜 없었겠어요? 5월에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빅스마일데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응축시켰다가 2배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5월 매출은 7일이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금요일, 지금부터 아마 쿠폰이 이제 풀릴 거예요. 쭉 풀려갖고 내일 매출이 안 좋을 거다 아니군요. 좋아지겠네요. 네. 금, 토, 일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아질 거예요. 쿠폰이 많이 풀릴 거거든요. 미리 풀어요. 미리 풀어서 쫙 한 다음에 7일부터 시작할 때 빵 터트리고 7일부터 이제 약 14일인가? 그 기간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중간에 또 엄청나게 이제 쿠폰이 많이 적용되는 데이가 약 한 일주일 정도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매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없었던 거 5월에 다 만회되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꼭 지금 참여가 끝났죠? 그쵸? 네. 그래서 미리 다 관리에 들어가셔갖고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트래픽이 이게 OBS 끊겼다. 재접속 성공됐다. 잠시 끊겼겠네요. 그죠? 네. 방송이 잠시 끊겼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해져 오는 어떤 현상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이 물결을 잘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 매출이 왜 떨어졌나를 알게 되실 거고,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하죠.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마켓에 들어오면은 이제 상품 등록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상품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요번에 이제 통계에 나온 거 어디죠? 요걸로 보면 안 되죠. 요거죠. 여기에서 통계에 키워드 분석 요게 나왔죠. 그렇죠? 제 상품은 아니니까 이거 테스트 아이디예요. 여기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5개인가를 보여주죠. 그렇죠? 5개를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는 키워드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뭐 별다르게 검색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도구 클릭하고 들어와서 왜 이래? 여기서 보여지는 거랑 같아요. 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로그에서 보여지는 키워드가 달라요 라고 하면 상위 판매자가 아니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상단에 올려놓으면은 들어오는 그 어떤 로직이나 키워드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팔 티셔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오늘 뭔가 기운이 안 좋은데요? 나왔다. 홈택스도 6,000명이 기다리고 있던데 접속이 안 됩니다. 보시면 반팔 티셔츠, 뭐 같이 반바지, 뭐 남자 반팔 티,
뭐 이렇게 쭉 다 나오죠. 그죠? 반팔 뭐 이런 거. 그럼 키워드를 뭐 여기서 발라내는 게 되게 힘드니까 얼른 엑셀로 꺼내셔서 뭐 하셔야 돼요? 작업을 좀 하셔야겠죠. 필요 없는 애들은 이렇게 없애주고 뭐 클릭률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조회수랑 그 다음에 클릭률이랑 이렇게 두 가지만 보는데 거의 뭐 요즘엔 PC 전멸이잖아요. 보지 마세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필요 없는 것 좀 지워주는데 블라우스랑 반팔티가 같이 검색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 예전부터 고전이죠. 반바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쭉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구성품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일단은 나는 좀 짜야 되니까 필요 없는 애들을 좀 없애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줘요. 그래서 필요한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애들만 남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형태소로 쭉 나열을 하는 게 뭐다? 상품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넣는 거죠. 남자, 여자, 반팔, 티셔츠 뭐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서 다른 거보다 남자 여자를 구분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얼른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쳐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반팔 티 요렇게요. 검색을 해서 아래쪽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 쪽으로 상품이에요죠. 네. 상품이에요 영역 쪽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쭉 베스트라고 떠있기도 하고 순위잖아요. 클릭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세요. 클릭해보면 반팔 티셔츠의 라운드, 반팔 티 라운드 네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클릭하면 이 판만 돼도 라운드 네 반팔 티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냥 여기다 등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ESM은 되게 이제 요즘에 좋은 게 여기다 반팔 티를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추천해줘서 여기 추천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네 카테고리 선택 눌렀을 때 남성 의류의 뭐야 왜 안 돼? 네 반팔 티셔츠에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느리죠 컴퓨터가? 라운드넥 반팔 티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러면 카테고리 수수료 나오고 여기도 카테고리 선택이 남성 의류의 반팔 티셔츠에 라운드넥 티셔츠 이거겠죠. 그죠? 옥션도. 그래서 미리 보고서 거기에서 쭉 오는 건데 그러면 약간 이제 의심스러울 만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뭐 3만 정도 나오는데 반팔 니트 적어요. 네, 요거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반팔 니트를 내가 검색창에 똑같이 이렇게 넣었을 때 아까 봤던 이런 판매자들이 나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성품에 뭐 라운드도 넣겠지만 뭐 니트형 반팔도 같이 팔겠다라고 한다면 저기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보면은 카테고리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클릭하고 이거 클릭하면 끊겨? OBS 안 좋은 것 같아. 인터넷 자체가 안 좋아. 보면 여성 의류 니트의 라운드넥 니트 그리고 두 번째 보셨을 때 여성 의류 니트의 라운드넥 니트 여긴 또 다른 거죠, 그쵸? 여기도 니트의 라운드넥 니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검색어에 넣어야 되는 것들 중에 반팔 니트는 다른 카테고리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 여성 의류였잖아요. 다시 여기에 반팔 티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긴 남성 의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검색어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어. 이미 카테고리가 이거를 갈라놨어요. 남성 의류와 여성 의류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조건 여성을 넣는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성 반팔티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이 부분이죠. 그쵸? 뭔가 바뀌었잖아요.
나왔대. 여성 의류. 남성 의류가 나와버렸네요. 네, 나왔네. 충격적인데. 네, 여성 의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말을 좀 번복할게요. 여성을 넣으면 나오네요. 네, 자주 끊기죠. 계속 인터넷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손실된 프레임이 약 7.7%야. 지금은 괜찮으세요? 오케이. 보면은 이 판매자를 따라야겠네요. 보면 프린팅 무지티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에 반팔티 셔츠, 그거는 얘가 잡아주니까, 중분류가, 그죠? 중분류가 잡아주니까. 근데 여성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넣으셔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거의 요즘에 티셔츠는 다 유니섹스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저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네요. 저렇게 쭉 해서 이런 기본 티를 파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애들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 같은데? 그래서 남자 여자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티셔츠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남성 의류의 반팔 티셔츠에 라운드넥 반팔티가 제일 좋네요. 카테고리는. 왜? 그게 제일 많이 포함하니까요. 그래서 다 넣어주면 되고, 남성 의류의 반팔 티셔츠에 반팔티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목에 기호를 넣는다라고 하는 건 약간 요런 식의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게 다거든요. 대가로 할 거냐 슬래시 할 거냐. 이거는 요즘 추세에서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문장부를 사용하지 마세요가 정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F12 눌러갖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을 보면 그 개발 언어죠. 그 언어에 보면은 이상한 기호로 막 떠요. 그 문장부호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문장부를 붙이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G마켓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얘가 이제 가격 비교 네이버 쇼핑까지 막 날아가잖아요. 크롤링 돼서. 그렇게 날아갔을 때 대가로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슬래시 역시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외하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파시는 분들 뭐였죠? 양배추즙이 아닌데 뭐였죠? 최근에 배도라지 배도라지즙 요거 파시는 청이랑 또 즙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게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와 보면 요런 이야기는 조금 하고 싶네요. 자, 스마일 배송이 1등이야. 그럼 스마일 배송을 넣어야 돼? 라고 했더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건 일단 뒤로 하고 다 포수를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포에 얼마인 거야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한 포에 80ml인 사람이 있고 40ml인 사람이 있고 뭐 60ml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용량이 크면서 많이 포수를 차지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격적으로 뭔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빼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표면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포수입니다. 포수와 가격. 요런 거예요. 근데 내가 요것만 보면은 얘는 비싼데도 나가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맞지 않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만큼의 판매량이 나왔을까를 보려면 이 배 도라지즙을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근에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등하고 있는 업체, 제가 감기 걸려갖고 목이 엄청 마르네요. 이쪽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원물이라고 하는 이 도라지 배즙이면 도라지의 함량이 주 원료인 거예요. 배 도라지즙은 배가 조금 더 많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도라지 국산 3% 87.9%, 배 농축의 고용부 65% 이상 이제 브릭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함량이 높으면서 포수의 양 80ml죠. 그쵸? 거기에다가
저칼로리여야 돼. 먹으면 살찌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라지의 함량이 좀 높은데, 배는 이제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예, 요런 것들, 목 관리하려고 먹는 거죠. 기관지 관리. 여기에다가 이제 포수를 곱했을 때, 그러면 원산지에, 그리고 포함된 주 원료 함량에, 그리고 한 포당 미리수에, 그러면 그거를 몇 포씩 주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판가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그냥 봐. 그냥 보고 그냥 좀 클릭해갖고 그냥 보고 막 이래. 그거는 또 끊기네. 오늘 좀 위험한데? 9.1%야, 손실된 프레임이. 이러다간 다 그냥 나가시겠는데.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자꾸 끊기네요. 중단을 할 수는 없잖아. 채팅창에는 어디까지 들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 가긴 할 텐데 프레임이 잘려갖고 막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실 거고. 잘 되다가 갑자기 그러네요. 네. 노 사운드. 네 가지 보시라고 했어요. 적어가면서 해야겠다. 표면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원산지, 그 다음에 함량, 고형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고형분, 그리고 주 원료에 대한 함량, 그리고 세 번째로 한 포 먹을 때 한 포 용량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리고 요걸 합쳤을 때 총 그 100포 기준 가격, 뭐 이런 거죠. 네, 요런 거. 이 네 가지가 지금 핵심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에 더 안 보면 뭔가 이상해져. 선호도 기준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100포씩 먹지? 라고 하는 거. 왜 60포를 또 좋아하지? 라고 하는 건 선호 기준에 1일 1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30일 동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 근데 보통 60일 치를 삽니다. 거의 예전 국룰이에요. 그래서 60포를 기본으로 사는데 이제 100포로 해갖고 가격을 좀 할인하는 약간 요런 정책들이 좀 있는 거죠. 손실이 또 4.6이네. 적으면 살게요. 자, 그러면 티셔츠를 아까 예시로 들었으니까 티셔츠를 구매할 때는 뭘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프레임이 끊기기 때문에 티셔츠를 구매할 때는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핏의 종류라고 봅니다. 기본 핏과 오버핏과 최근에 머슬 핏이죠. 이 세 가지의 구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색상 선택. 당연히 화이트, 블랙,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기본으로 저게 있어야 되죠. 지오다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클로 뭐 옛날에 그런 애들, 요런 것들. 자, 그러면은 기본 핏은 총장이 얼마나 돼야 돼? 오버핏은 총장이 얼마나 돼야 돼? 팔 길이는 어때야 돼? 머슬핏은 요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소재가 들어가겠죠. 요즘에 뭐 USA 원단인가? 이거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 코튼으로 가는 종류가 이런 종류인 거고, 린넨은 뭐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능성 원단이라고 해서 풀원단, 이거 어디 거 생각하시면 되면 안 다를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것들로 이제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요즘에 이제 막 판매가 되는 형상인 거죠. 그쵸? 소재는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세탁입니다. 색의 색과 형태의 변형이 있냐 없냐,
요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된 상품인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한 장씩 팔 거야 아니면은 세트로 팔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미리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봤을 때 나오는 가격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러면 반팔티를 검색했을 때 그러면 장당 얼마였어야 해? 그러면 뭐 어떻게 사면 어떻게 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계획 단계에서 다 있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 기본 티셔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어. 기본 티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최근에 다녀온 옷가게 2개, 어딘지는 설명하기 좀 그런데, 옷가게 2군데를 갔더니 어이없는 게 다 둘 다 이제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인데 누구나 아는 브랜드예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인데 기본 티를 팔아요. 이제 가보시면 그냥 기본 티셔츠가 걸려있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면 원단을 엄청 좋게 해가지고 그냥 기본 티를 팔아. 아무것도 안 넣어갖고. 근데 보면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워. 뭔가 느낌이. 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사람보다 요즘에는 에어컨을 여기저기서 다 틀잖아요. 그러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 티에다가 가벼운 바람막이 정도? 네. 그래서 이 가벼운 바람막이를 지금 뭐 백화점이나 뭐 다녀보신 분들, 아웃도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발전성이거든요. 나는 이런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건가? 나는 안 타고 있어. 난 처음 파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패러다임인가요? 이거를? 이런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티셔츠를 가져다가 팔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티셔츠 가져오면 사실상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이 기본 티를 가지고서 내가 광고로 풀어낼까라고 하면 이건 완전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반팔티에 광고하셔야 되잖아요. 죽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외부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네이밍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요 이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어떤 거리란 결국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애들을 내가 가지고서 좀 더 이야기를 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뭐 챗GPT나 이런 것들, 바드 이런 것들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프롬프트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핏의 종류의 기본핏, 오버핏, 머슬핏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핏은 어디가 몇 퍼센트를 차지해? 그리고 어떤 색상을 좋아해? 기본 핏의 총장은 몇 센치여야 해? 원단은 어떤 것들이 유행이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하면 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컨텐츠를 짤 때 우리가 그걸 뭘로 해요? 이미지화하죠. 이걸 움직이는 걸 뭐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에 GIF 만들어주는 거 아예 그게 있는 것 같아. 솔루션이. 그죠? GIF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쇼츠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SNS 광고 하시잖아요. 맞잖아. 유튜브 올리시고 거기에 뭘 넣는 거야? 내 상점 이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니 샵 개념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홈페이지라 부르는데 요즘 홈페이지 잘 안 만들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만들어서 해도 되고 미니샵 개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마켓 역시도 이 미니샵을 개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네. 반응형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한 곳에다 모아야 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지 형성이 잘 되거든요.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그래서 샵 개념. 그러면 이 샵 개념의 좋은 점,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할 때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블로그 하면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엮인 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엮인 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왜? 한 명이 들어오면 2개 이상, 3개 이상의 게시글을 보고 나가는 거, 그걸 뷰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잘 되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명이 이걸 보면서 중간에 그걸 타고 넘어가게 만들고 하면서 뷰스를 막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객단가를 올린다는 개념이에요. 샵 개념은 똑같아. 한 명이 들어오면 두 개를 사가게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매출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게 단품이야 아니면 옵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난제야. 어느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되는 집은 한 명이 들어와서 두 개를 사가요. 옵션 짜갖고 막 해갖고 좀 더 객단가를 올려야 돼. 막 사은품 주고 하면서 막 추가 구성 걸고 그래서 막 한 번 사갖고 나갈 때 막 결제 금액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 이제 진입 단계야. 옵션까지 짜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막 생기는 거죠. 단품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여성이랑 남성 다 하고 머슬핏도 필요하다 그러고 뭐 오버핏도 필요하다 그러고 뭐 자꾸 막 검색어 밑에 아까 달렸던 거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없어졌네. 아, 네. 이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걸 봤으면 내가 상품의 구성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그 구성별 선호도를 보게 될 거고 그 선호도 기준으로 가격을 짜겠죠. 그죠? 그래서 표명가를 보고 들어왔지만 B나 C를 같이 사는 순간에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봤더니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걸 선호해.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세트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이제 기본 골조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3% 수수료에 가격 비교 타고 들어오면 2% 추가 수수료 받는 거고 아까 채널 쿠폰 할인 금액이 15%가 아니라 이제 5월 20 며칠이었죠? 8일이었나요? 며칠이야? 오피셜이니까 내가 볼게요. 며칠이었어? 5월 20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보면 이거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과금의 내용이 5월 24일이네요. 24일 기준으로 5월 24일 기준으로 요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빅스마일데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할인 쿠폰의 50%를 누가 부담? 판매자 부담 나머지는 마켓이 부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가격과 저럴 때 가격이 또 달라져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옵션 짜시고 추가 구성 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상세 페이지 860에 2580인데 이거 개편됐죠. 어떻게 개편됐냐면 등록 화면이 여기 있죠. 아래쪽에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상세 설명이 860에 6000 픽셀로 바뀐 거예요. 한 장당. 원래 2580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6000 픽셀로 바뀌었고 총 몇이래요? 9만 픽셀까지. 총 9만 픽셀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적어놨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로 해도 되고 컴퓨터에서 불러와도 되고 HTML로 이미지 호스팅에 올린 거를 가져와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죠. 상품 정보 제공 곳이 그때 가서 적으면은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미리미리 다 작성을 해놓고 넣어놔라. 배송 방식, 출고지, 반품지는 미리 다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었으면 상품 등록 오셔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야. 반팔티 아까 남자 여자 넣었어야 되니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뭐 기본 뭐 아까 뭐였어요? 반팔 티셔츠였죠? 근데 저희 반팔이 있으니까 티셔츠 이것도 띄어쓰기 할까 아니면 붙여 쓸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싫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띄어갖고 뭐 여기에다가 아까 반팔 또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고 사람들이 어떤 특정 소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USA 코튼 원단 뭐 오버핏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모바일로는 어디까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모바일로도 한 번씩 보면서 어느 키워드를 앞에다 썼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까를 쭉 보면서 이게 또 앞으로 좀 가야 되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독성, 보여지는 노출의 형태 등등등을 쭉 보면서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분을 조금 남겨두는 거지. 왜? 프로모션 문구 한 번씩 사용하려고. 1+1 행사 중, 뭐 아니면은 뭐 사은품 뭐 제공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야. 일시적으로 넣을 거니까. 이건 어차피 검색이랑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넣었다라면 카테고리는 아까 추천 클릭해서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넘어와요. 넘어와서 이제 판매가를 설정을 해야 돼. 아까 봤더니 뭐 한 장당 6,000원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8,900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그리고 할인 안 해요. 판매 기간 설정 안 해. 무제한으로 팔 건. 과세 상품 내려와서 옵션을 이제 넣어야겠죠? 선택형이에요. 엑셀로 일괄 등록하기 하면 좋은데 오늘 오랜만에 해볼까요? 보통은 종류가 있을 거니까 의류는 3개 조합형 이렇게 쭉 해갖고 넣으면 3S 뭐 어쩌고 텍스트는 안 할 거니까 지우는 거죠. 화면 키웁니다. 네, 이렇게 종류예요. 그러니까 티셔츠 종류 선택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핏. 일반 핏이 낫겠다. 기본 핏은 좀 그렇고 일반 핏. 스탠다드 핏. 네, 스탠다드 핏. 스탠다드 핏. 다드 핏.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오버 핏.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머슬 핏.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요즘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화이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스몰 이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또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죠. 네. 띡 해가지고 이걸 요렇게 띡 한 다음에 화이트 미디엄 요걸 하지. 보통 요즘에 엑스라지까지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해갖고 쭉 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복사해서 넣고 뭐하고 오버핏도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쭉 해주고 머슬핏을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화이트니까 그리고 오버핏을 여기까지 밀어주고 그럼 머슬핏이 다시 일로 오고 얘가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다 정상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노출여부 다 Y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는 0원이지만 네가 만약에 뭐 좀 줄일까요? 오버핏은 1,000원을 더 받고 싶어. 왜? 원단이 더 들어가니까 1,000원 더 받아. 머슬핏을 뭐 할지 모르겠는데 운동 기능성 원단이 들어갔어. 얘는 한 1,500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은 넣지 마세요. 관리 안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넣는 거야. 블랙 색상이 있어? 그러면 또 추가해요. 두두두두 해갖고. 그래서 쭉 이제 나열을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고 하고 나서 어디다가 또 끊겼네. 엑셀 업로드해서 파일 선택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데 이런 데서 뉴 옵션. 아이고 왜 이러죠? 지금 안 되나 보구나.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쭉 하고 들어가는 거야. 네. 이걸로 상품 등록하지 마세요. 기존 ESM 플러스로 상품 등록하세요. 이제 쭈쭈쭈쭈 들어오겠죠. 그죠? 텍스트형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재고 수량 안 되면 무제한이고 상품 이미지는 1000에 1000짜리 넣으시면 되겠죠? 내 컴퓨터에서 찾아서 1000 로고를 이렇게 넣는 거야. 넣고 상세 설명은 에디터를 작성하든 이미지 업로드를 하든 아니면 호스팅에서 불러오든 3개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는 거고 상품 주요 정보에 보면 브랜드 제조사 있는데 없으니까 그냥 없음으로 클릭하고 넘어가시고요. 있으시면 넣으셔야 됩니다. 나 인증유형 인증대상이 아니죠? 대상이긴 하네요. 네, 이거 KC 받으셔야 되니까. 해서 그걸 내가 표기했다면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판매 방식 눌러보면은 우리가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아예 없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의류였기 때문에 의류라고 선택을 하시고 의류 밑에 있죠? 네.
요 내용들을 이제 와서 적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 아까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두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보면 택배 설정 당일 발송을 해야 돼요. 왜냐라고 하면 예전 ESN 플러스에 들어와서 통계에 나의 서비스 현황 이렇게 클릭해보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00점이 돼야지 앞으로는 서비스 우수 판매자. 그래서 그 당일 발송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뭐 상대적이니까 상관없고요. 발송 마감 시간 선택하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제주 도서는 설정하시고 출고지를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데 배송 정보 관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출고지가 있어요. 두 번째 탭에.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에는 그냥 다 이제 신규 등록 눌러갖고 그냥 하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 배송비 관리 넣으시고 발송 정책도 하시고 주소록도 반품지도 설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내려오면은 배송비 이제 뭐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쯤 배송비 신규 설정해갖고 이거 다 만드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네.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조건부 무료,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다 만들어서 템플릿을 미리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품지 아까 만들었으니까 그거 등록하고요. 그리고 편도로 얼마를 넣었을 때 왕복으로 책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 3,500원 이렇게 되면 7,000원 청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서 구매 혜택 눌러보니까 뭐 두 개 사는 사람한테 얼마 할인 이런 거 안 넣으실 거잖아요. 넣으실 거야? 넣으실 거면 여기 넣고 두 개를 사면 나는 1,000원을 할인하겠어. 이렇게 N+1 할인. 요걸 두 개 동시 설정 안 한다고? 오케이. 바꾸면 되니? 안 되네. 옵션은 안 된다고? 단품만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두 개 사면은 1,000원 할인할게. 요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두 개 살 때 1,000원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매하기 버튼 누를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놓고 조금 더 경쟁력을 만들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니샵 스토어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원산지 구분, 상세 페이지, 뭐 상세 설명 참조, 제조 요일 필수 아니에요? 안 넣고 내려가서 가격 비교 넣어야 되죠? 쿠폰 적용할 거죠? 할인 금액이 20%. 그다음에 사이트 부담 할인 그냥 뭐 다 할 거죠. 그쵸? 이 쿠폰은 가격 비교 쿠폰이네요. 네, 밑에 있는 게 20%. 네, 할인 금액의 20%. 요건 이제 가격 비교 타고 들어왔을 때 2%를 추가로 차감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다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다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좋은 일도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후원분이 아동복지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건별로 뭐 50원을 줄 거냐 뭐 말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100원이네요. 50원에 100원으로 올랐네요. 원래 최소가 50원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목표한 10만 원이 될 때까지 나는 100원씩 기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 네, 요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설정 안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고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잘 등록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잘 등록한다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고객 구매 행태, 고객이 좋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미리 분석이 다 끝나 있어야 등록하기 전에 내가 상품을 만들고 이미지화 시킬 때도 되게 좀 뭐라 할까 고객한테 조금 더 다가간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즘에 또 막 너무 극단적으로 뭔가 마케팅하는 게 유행이라서 저는 그걸 또 와디즈가 만들었다고 보긴 하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마켓과는 전혀 무관해요. 와디즈가 만들었다는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뒷수습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되게 강하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요즘에는 컨텐츠가 다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 정도를 하고 막 그걸로 SNS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뭔가 트래픽이 또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근데 사기는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뭔가 제 눈에 약간 저건 공정이 신고감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전 공정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객이 선호하는 기준 왜 그걸 좋아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만드셔야 결국에는 등록도 편안히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성이름님이
갑자기 5월 가정의 달 마음 편한 시간을 되었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야죠. 그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혹시 짠한 형 보시나요? 신동엽이 비비랑 이야기할 때 카스테라랑 그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유치원 얘기하면서.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유치원인데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달래기 위해 엄마가 사주는 카스테라를 먹는 거. 내가 만약에 그것마저 저기를 가기 위해 그 유치원을 가기 위해 엄마한테 대들고 울면서 나는 그거 안 하면 이것도 안 먹어라고 하면 두 개를 다 놓쳐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최근에 저도 좀 약간 그러긴 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높은 이상은 아니죠.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까지 가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거에 또 대처하느라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아둥바둥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뭐 관계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 가지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 안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는 시기인 건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뭐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뭐 세상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들 먼저 챙기는 5월 따뜻한 가족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출은 또 지마켓이 잘 만들어 줄 거예요. 쿠폰 발행해서 행사 참여하신 분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차주에 잘 쉬시고 물류데이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